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문서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잠시. 위에서부터 다시 볼까? 자, 우리 지금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실행되고 있다 그랬죠?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써져 있는 이 친구입니다. 그죠?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레슨 02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자바 보이죠? 여기로 가볼까요? 컨트롤 탭으로. 자, 컨트롤 탭. 여기가 아니야. 컨트롤 탭.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 친구가 우리 메인 어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스프링 부트의 시작점, 그죠? 우리가 이제 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뭔가 이제 구동되는 앱이다.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구동되는 앱이다. 그럼 꼭 뭐가 써져 있냐? 메인 앱이 써져 있는 거예요. 메인 앱. 그래서 구동 앱은 뭘 실행하는 거다? 메인 앱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 부트의 시작점은 어디다? 메인 앱이다. 자, 이때 이 메인 앱은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쓰고 있죠. 여기 보면 뭐 상속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스프링은 뭐다? 상속을 싫어한다. 상속이 되면 코드가 복잡성을 가지고 구현을 강제하기 때문에 코드의 복잡성을 이 스프링은 싫어하더라. 그래서 깔끔한 자바 코드를 좋아하더라. 자, 여기 보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이라는 걸 실행하고 있다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이라는 걸 실행하고 있고 내장된 톰캣을 실행합니다. 내장된 톰캣.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실행했던 요 친구 요 스프링 부트 앱이고요. 자, 여기 우리 등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어디다가? 여기 이미 처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자, 요 버튼 누르고 스프링 부트에서 추가하셔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 자, 서버 재시작은 요 친구, 그쵸? 중지에는 요 친구. 자, 업데이트도 있죠? 업데이트도 있고요. 자, 지금 보면 다시 배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어요. 자, 요 재시작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재시작은 지금 누가 자동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데브툴이라는 친구가 자동으로 재시작을 눌러주고 있어요. 이 코드가 바뀐 걸 보고 너 코드 바뀌었네? 누르고 코드 바뀌었네?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자, 혹시 선생님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자, 요즘 버전이 업데이트 돼서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은데 데브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여기 고급 설정에 보면 컴파일이라고 검색해보면 컴파일. 자, 여기 보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현재 실행 중에도 오토메이크 이게 개발 도구가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하겠냐. 요거 체크를 하셔야지 원래 됐고요. 자, 요거 근데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겠죠. 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빌드 배포에서 컴파일러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닌가? 잠시만요. 좀 사라졌네, 옵션이. 원래 여기에 있다. 자, 프로젝트 자동 빌드 보이세요? 요거 컴파일러에서 빌드 배포. 자,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이 하나 더 있었다. 자, 고급 설정에서 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의 제일 밑에 있었는데. 여기 사라졌나봐, 옵션이. 원래 이제 있었는데, 컴파일 자동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설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요런 두 가지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지금은 뭐 자동 되니까 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컨트롤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홈 컨트롤러죠. 자, 홈 컨트롤러.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상속으로 HTTP 서블릿 상속받지 않고 어떻게 컨트롤러라고 어노테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 메소드 단위로 동적 리소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 컨트롤러는 어떻게 메소드 단위로 동적 리소스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홈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메소드가 실행될 때, 자, 여기 매개 변수가 있으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전달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자, 그래서 실행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타임리프가 여기 문자열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자동으로 문자열로 렌더링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뷰를 렌더링하는 것이 컨트롤러입니다. 뷰를 렌더링하지 않는 컨트롤러를 우리가 REST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REST 컨트롤러라고 썼다. 자, 이 친구는 무조건 뷰를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상태의 응답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이슨을 응답할 수도 있고 뭐 텍스트를 응답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응답할 수도 있고 등등 응답 내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REST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태? 뷰를 렌더링 하는 겁니다. 뷰를 이렇게 HTML로 할게요. HTML을 응답하는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자, 구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몇 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자, 컨트롤러 보고 위에 거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방금 만들었던 컨트롤러고요. 자, 무조건 여기에 컨트롤러라고 쓰셔야 돼요. 생략하시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생략하면 동작하지 않고요. 자,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get 매핑하고 주소를 쓰시면 이런 주소가 등록이 돼요. 동적 리소스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해당하는 타임리프 문서를 렌더링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HTML처럼 보이지만 HTML이 아니라 타임리프더라. 자, 요 템플레이트 하위에 있는 폴더, 이 폴더 하위에 있는 게 다 타임리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템플레이트는 실제 경로가 웹 INF 하위에 있어요. 그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여기 써져 있네. 웹 INF 뷰스가 실제 템플레이트 경로예요. 실제로 배포되는 경로가 될 거고요. 자, 동작 원리를 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프링 안에 톰캣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톰캣, 스프링, 서버 컴퓨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럼 톰캣이 스프링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자, 이때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톰캣이 됩니다. 톰캣. 자, 근데 이 톰캣에 이 서블릿을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쵸? 서블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톰캣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스프링 내부에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따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게 디스패처 서블릿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의
여기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목록이 오면 자, 여기 홈 컨트롤러를 실행해. 그죠? 자, 여기서 모델로 누구를 HTML을 렌더링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여기 사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응답과 요청을 도와주는 서버로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동작 원리가 갑자기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완벽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여하튼 스프링 안에 톰캣이 들어있고 지금 현재 컨트롤러 요청 오면 모델에 뭐다? 객체를 넣고 뷰를 렌더링해서 타임리프로 만들어서 응답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URL, URL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그 다음에 뷰 리졸버는 리턴하고 인덱스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렌더링해서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요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자, 요거 보고 갈게요. 자, 여기 AR이라고 써져 있는 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자, 여기 AR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아카이브의 약자예요. 아카이브. 이때 아카이브는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 그러니까 이건 도서관을 얘기하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우리가 파일에 대비한 거고요. 이때 우리가 W라고도 하고 J라고도 하죠. J라고 하는데 이 W는 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J는 자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 아카이브, 웹 아카이브고요. 자, 이때 이 친구들은 다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웹 파일로 된 압축 파일, 자바 파일로 된 압축 파일. 이 뜻이 와, 자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왜 작성할까? 자, 웹으로 된 압축 파일, 자바로 코드로 된 압축 파일, 이걸 왜 작성할까? 내가 파일을 범주님한테 줄 거예요. 압축해서 주는 게 좋아요? 파일 전체로 주는 게 좋아요? 압축해서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범주님한테 준다는 것을 배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에 전달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압축 파일인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while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냐? 톰캣에서만 써요. 다른 데서는 절대 쓰지 않는 파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자바로 된 어플은 전부 다 자르예요. 자바로 된 라이브러리는 전부 다 자르고요. 이 친구는 어디서만 쓴다? 톰캣에서만 써요. 자, X자 안 하고 톰캣에서만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while는 언제 쓰냐? 톰캣으로 된 자르가 있을 거예요. 이 자르는 뭐예요? 톰캣 자르예요. 톰캣은 자바로 됐으니까 여기 안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뭘로? 와로 만들어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톰캣이 이 친구를 실행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자, 볼까요? 자, 우리 수업에 가서 자, 톰캣을 한번 볼게요. 자, 구성 편집 가서 좀 줄여서 볼까? 자, 구성 편집 가서 자, 이번 배포라고 써져 있죠? 제가 압축으로 배포한다 그랬죠?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 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뭘로 배포한다? 와로 배포한대요. 자, 근데 개발할 때 압축이 돼 있으면 새로 고침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압축이 풀려진 상태로 배포하겠다. 와 exploded. 그럼 압축된 상태로도 할 수 있겠죠? 플러스 아티팩트 자,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포할 때 여기에 프로젝트가 방금처럼 여러 개 들어올 때
자, 이 친구한테 이름을 줄 수 있죠? 요게 컨텍스트 패스가 되는 거죠. 컨텍스트 패스 이미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문서를 한번 볼게요. 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통캣 방식을 썼습니다. 우리 스프링을 와로 배포했고요. 그래서 통캣이나 또는 z는 다른 서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와로 우리 스프링을 배포했고요. 자, 스프링 부트.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 불러요. 자, 명칭을 어떻게? 프레임워크. 아이고. 자, 전통적 스프링을 스프링 프레임워크라 부르고, 자, 요거 스프링 부트가 최신. 자, 이 친구는 자르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프링 부트 안에 통캣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 친구가 자르. 그죠? 자르. 이 친구는 통캣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통캣을. 그래서 통캣이나 z를 포함시켜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통캣을 포함하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 뭘 만들었어요? 웹을 만들었어요. z를 포함하려면 뭘 만들면 돼요? 리액티브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전 그런 거 기억 안 나는데요? 자, 기억해 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 오셔서 자, 우리 프로젝트 볼게요. 레슨 01. 자,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서 추가할 수 있는데 자, 여기 pam.xml을 와볼게요. pam.xml에 여기 스타터 보이죠? 여기 보면 추가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웹으로 돼 있죠? 웹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통캣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통캣이 있죠? 통캣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스타터 추가에 눌러보면 자, 여기 웹에 뭐가 있어요? 네티가 있을 거예요. 리액티브 웹 보면 네티 이렇게 있죠? 자, 나티. 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까요? 둘 다 해도 될까요? 그쵸. 한 개만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서버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통캣의 웹앱과 그다음에 네티의 웹앱은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개판 5분 전이 될 거예요. 개판 5분 전. 자, 취소하시고, 물론 고급 개발자들은 2개 추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충돌도 방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과는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별로 추천하지도 않아요. 앱을 따로 만드는 게 낫지. 그렇게 하나 안에 2가지 서버를 동시에 돌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는 내장된 서버를 쓰고 있고 통캣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실행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직 개발자니까 잘 모르지만 개발 초보니까 배포를 하다 보면 이 2개의 차이점이 극명해져요. 뭐냐면 내가 서버 컴퓨터를 임대해요. 보통 서버가 리눅스겠죠? 그럼 리눅스에 뭘 해야 되냐? 통캣을 설치해야 돼. 자, 통캣을 설치하고 얘를 켜야 돼. 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컴퓨터에 있는 웹앱을 와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해요. 그럼 배포하면 통캣을 껐다 켜야 돼. 종종 얘가 못 읽어, 와를. 그러면 3-4번 껐다 켜야 돼. 3-4번 껐다 켜야 돼. 왜? 통캣이 내가 배포한 와를 못 찾아서. 껐다 켰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스프링만 요 안에 통캣이 포함되어 있어서 리눅스에다가 배포해서 요 명령어만 실행하면 이 안에 통캣이 자동으로 짱 하고 켜져요. 그리고 넥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통캣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실행해서 껐다 켰다 할 필요도 없고 요 명령어 하나로만 되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를 더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통적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차이 얘기했고요. 요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면접, 그죠? 면접에서 뭐라고 나오냐?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부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요걸 프레임워크라 부르죠. 부트랑 차이점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면접 1순위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쭉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자, 파라미터를 한번 받아볼 거예요. 자, 파라미터. 자, request param pass variable 이렇게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받아볼 거예요. 파라미터라는 건 뭐냐? 요청해서 get 파라미터하고 받는 것을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는다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요거는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오는 것. 그다음에 요거는 pass에다가 파라미터를 보내는 것. 자, 이렇게 받아볼 겁니다. 자, 넘어와서 자, 여기 인덱스에 오셔서 인덱스 hr 자, h2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 처리하기 이렇게 할게요. 자, 주소 하나 만들어 볼게요. B 안에 A. 자, 주소명은 REQ 테스트로 할까요? REQ 테스트. 자, 여기다 파라미터를 보내볼까 해요. 자, ID는 SMU 123 ID가 SMU 123 in 파라미터 처리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홈 컨트롤러에 와서 자, 홈 컨트롤러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서블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메서드 단위로 서블릿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주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포스트 매핑일까요? 겟 매핑일까요? 겟 매핑. 그죠? 링크를 눌러서 할 거니까 겟 매핑. 자, 주소는 req test.do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함수명도 똑같이 맞춰주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퍼블릭에 자, string에 req test 자, 내가 다시 인덱스로 가고 싶다. 자, 요청 처리가 끝나고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리다이렉트를 해라. 어디로? 홈으로.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요청하면 홈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것이 리다이렉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자, 리다이렉트가 특이하죠? 자, 우리가 썼던 거는 이렇게 적었죠? response. send redirect. 자, 이렇게 했었죠. 컨텍스트 패스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컨텍스트 패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그냥 다시 인덱스로 되돌아갈 거예요. 볼게요. 자, 새로 고치고 자, 이거 누르면 되돌아오죠, 그냥?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자, 계속 되돌아오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친구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파라미터가 어떻게 처리되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 SMU 1, 2, 3을 보낸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받아볼게요. 파라미터를. 자, 뭐를? SMU 1, 2, 3인 것을. 자, 받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 내가 여기다가 자, 받는 타입을 쓰고 스트링에 id라고 쓰면 끝나요. 이게 지금 뭐예요? request.get 파라미터에 id라고 쓴 거예요. 진짜 그런지 볼게요. sout에 파라미터로 받은 id. 자, 지금 수정됐대요. 지금 바뀌었대요. 여기 콕 딴 데 찍으세요. 딴 데 찍으면 여기 수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른 친구들은 끄세요. 이제 메모리를 꽤 많이 잡아먹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쿡. 보이세요? 짱이죠, 그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request.get 파라미터 이제 없어요. 그쵸?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 하나면 그러니까 변수명 하나면 끝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유저 아이디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자, 유저 아이디 했어요. 자,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안 받아지겠죠? 자, 안 받아집니다. 그렇죠? 널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나는 id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다가 띄우고 자, 띄우고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이가 있어요. 리퀘스트 파람 여기다가 네임이 id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id라고 하는 친구를 받겠다. 유저 id로 뜻입니다. 되나 볼까요? 자, 요청 점 되죠, 그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안 돼요? 자, 여기 Sout으로 출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맨 밑으로 내리셔야 되겠죠? 자, 이거 콕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김정리 왜요? 됐어요? 안 됐기만 해봐, 아주. 자, 이번에는 컨트롤러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대로. 자, 똑같이 겟 매핑. 자, 이번에는 파싱을 자동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싱 테스트, 파스 테스트 할게요. 파스 테스트 쩐두. 자, 퍼블릭의 스트링의 파스 테스트예요. 그냥 탭으로 할게요. 탭. 자, 똑같이 리다이렉트 할게요. 자, 뷰를 만들기보다는 귀찮으니까. 자, 리다이렉트 홈. 자, 이번에는 이 페이지를 호출할 때, 자, 호출할 때 쿼리 스트링을 보낼 거예요. 어떻게? A는 10, B는 20.0 이렇게 보낼 거예요. 20.1 할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end로 할게요. end로. 우리가 이 친구 처리하기 위해서 request.get parameter a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라고 써요? integer.parseInt까지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int a 더블 b 끝. 미쳤죠? 끝이에요. 자, 받아졌나 볼게요. sout으로 a는 a 자동 완성 해주네. b는 b. 원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b는 b 이렇게 하지 뭐. 가은님 이제 좀 하고 싶어졌어요? 안 하고 싶어졌어요? 여전히? 알겠어. 어쩔 수 없죠. 더 하기 싫어졌어요? 가은님 대답하는 거 아닌데? 누가 대답하고 있어요? 정호님이 대답하고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놓쳤어요. 어디서? 여기? 허리, 요거요? 아, 이거 쓰고 있어요. 요거 안 써도 돼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요거 안 써도 돼요. 쓰지 마세요. 자, 이거 못 썼어요? 카톡으로 줄까? 잠깐만. 카톡. 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링크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A는 10, B는 20.1. 오케이,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인덱스로 와서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할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번엔 펄스 테스트예요. 펄스는 문자열을 형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파싱, 강제로 바꾼다. 펄스 테스트입니다. 자, A는 자, 정수로 하기로 했죠? 뭐 100도 되고 200도 되고 정수면 됩니다. 1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10으로 할까요? 10. 자, and B는 20.1. 자, 요 커리 스트링 그대로 오른쪽에다가 A는 10. and B는 20.1. 파라미터 파싱 처리 해볼게요. 파싱 처리. 자, 새로 고치면 이렇게 뜨죠. 자, 원래 여러분들 원래 자동 세로 고침 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코드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브라우저를 자동 고침을 탁 해줘요. 그런데 크롬에서 다 막아버렸어. 크롬에서 라이브 이거 이제 라이브 에디트였나 하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크롬에서 다 막아버렸어. 내가 수업하려고 찾아봤는데 그냥 여러분들 새로 고침 눌러야 돼요. 좀 귀찮지만 데브툴이랑 연계해서 얘를 자동 새로 고침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짠! 됐죠? 자, 이번에는, 자, 파싱 못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싱 못하는 걸로. 자, 여기다가 A에다가 10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가 A는 무슨 타입이라고 약속했어요? 정수. 근데 내가 정수가 아닌 데이터를 보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 요청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서버 잘못이에요? 요청하는 사람 잘못? 400. 자, 되나 볼게요. 자, 몇 번 오류 떴어요? 400. 뭐라고 써져 있어요? A가 int인데 너 10 보냈네? 나 죽었어. 그죠? 나 죽었어. bad request. 자, 우리 이거 실제로 처리했죠? 코드 볼까요? 자, 코드 볼게요. EMP 디테일 컨트롤러 오면 뭐라고 써져 있냐? 자, 여기 보여요? request get parameter int id 보이죠? 요거 어떻게 했어요? bad request 처리했죠? 처리했죠?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하고 bad request 처리했죠?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썼죠. 이제 조금 스프링 하고 싶어졌나요? 그쵸. 아직은 아니죠. 그쵸? 아직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여러분들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자, 뭘 해볼 거냐면 내가 C를 받을 건데 C 자, C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C가 자, A는 무조건 있는데 B도 무조건 있고 C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C는 이렇게 할까요? 두루. 자, 내가 C를 받을 건데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자,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자, 여기 A는 10, B는 20.1 요거 눌러볼게요. 펄스 뜨네요? 아, 이거 원래 오류 떠야 되는데. 아, 얘가 지금 자, 제가 정답은 뭐였냐면 래퍼 클래스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래퍼 클래스를 써야 합니다. 얘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펄스로 파싱 해버렸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400에러가 떴어야 되는데 부울은 좀 예외인가 봐요. 해볼게요. 아이, 왜 이래. 아, 12 잘못 눌렀네요. 저 위에 거. 자,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없을 때 null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니,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소문자로 하니까 되던데? 자, 해볼게요. 얘를 펄스로 강제로 해줘버리네요. 원래 이제 오류가 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아닐 수도 있고. 이제 펄스로 만들었죠? 자, 없는 거는 펄스가 아니라 널이었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불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파싱 오류 떴으면 좋겠으니까 자, 얘도 정수로 그냥 받을게요. 정수로. 그러면 10은 100이라고 보낼 거예요.
근데 10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만 하고 쉴게요. 자, 지금 현재 자, 요걸 누르면 오류가 뜨겠죠? 지금 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요? 자, C가 없으면 오류죠. 그쵸? C가 없으면 오류. 자, 지금 현재 500에러가 뜨는데 종종 400도 뜨고 500도 뜰 거예요. 400도 뜨고 500도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인티저로 쓰시면 돼요. 인티저. 자, 래퍼 클래스는 무슨 뜻이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강제한다는 건 뭐예요? 안 오면 400에러를 띄우는 것을 강제한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새로 고치면 자, 문제없이 널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있으면 되겠죠? 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덱스에 와서 자, 인덱스에 와서 자, 요거 10은 뒤로 미루고 자, 위에 거 컨트롤 D and C는 100 여기 주소가 하나 더 생기겠죠? C는 100 클릭 짠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파라미터 처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와가지고 뭘 해볼 거냐? 자, 뭘 해볼 거냐? 데이터베이스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40분까지 쉬었다 올게요.